네, 해설갑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좀 말씀드리고요. 역시 시황 보고 이 특징주, 현대차, LG전자, LG이노텍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은 코스피 시장 1.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0.6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좀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체감은 좀 낮죠. 체감이 좀 낮은 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1, 2위 종목, 셀트리온, 시젠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는데 체감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땡기면서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이쪽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했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급에서 굉장한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446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물을 2,300억을 팔았고요. 차익 실현을 했죠. 여기 보시면 옵션에서 콜옵션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178억. 그리고 풋옵션을 소량 한 6억 정도 좀 매수를 한 모습인데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요. 현물을 매수를 한다.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좀 땡기고 있죠.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는 겁니다. 외국인은 아직도 고점이란 인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저가 매력이 생길 때마다 외국인이 꾸준히 좀 들어와 주고요.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 파생시장에서 선물을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콜옵션을 차익 실현을 한다. 이 말은 다음 주 목요일에 좀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에 이제 챙길 거를 계속 챙겨 놓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이제 수급으로 좀 판단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은 역시 그냥 허공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기관은. 빠지면은 좀 사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이 더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단기 고점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이제 만기일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만기일이 목요일인데 만기일까지 좀 극대화를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물량을 좀 챙길 수도 있고요. 좀 그런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좀 잡으시면서 가시면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 시장 상승 관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 고점이 나온다고 이제는 끝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급등세가 좀 멈출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중기적인 관점의 상승은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직 흐름들이 뭐 꺾인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좀 말씀드린 부분이죠. 새벽에 뭐 나스닥도 최고치를 갔고요. 다우지수, 산업지수도 최고치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게 이제 금값 말씀을 드렸죠. 금값은 이미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은 이제 끝난 겁니다. 안전자산이 끝나고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많이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가죠? 안전자산으로 계속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유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46달러예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이게 경기 회복에 지금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서 제가 그 정유사 쪽, 뭐 GS나 S-오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제 마진이 좀 반등이 제대로 좀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서 저희왕 쪽은 이 손익분기점 위로 좀 올라왔다는 내용을 좀 접했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좀 수요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아직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보이면은 정유사 쪽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유가 전기 회복에 좀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은 뭐 정제 마진도 그때는 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에는 좀 만기일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올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상승 관점은 지속 유지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보고 반도체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넘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뭐 실적 좋은 쪽 있죠. 그 IT 소부장 아직 본격적으로 막 시세가 안 나오죠. 뭐 중간중간 나오는 애들은 있는데 역시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쉬는 구간은요, 코스닥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2월이죠. 수급은 연말로 갈수록 이제 풀릴 수 있으니까 코스닥도 들인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장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잦은 매매를 하면은요,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종목을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반 정도 챙기시고 반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를 보면서 이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50% 챙긴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순환매를 못 왔으니까 이쪽이 올라가면은 다시 이쪽으로 가고 해서 50% 물량은 쭉 가져가시면서 계속 가는 관점으로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접근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주 하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관점 전략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소부장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죠. 매일 영상에서 좀 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 계속 봐야 된다. 자, 반도체 투자법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D램 쪽이 강하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쪽이 주력이고요.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인텔 랜드 부분을 좀 인수를 한 거고, 삼성전자는 뭐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에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D램이 좀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를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칭할게 하수들은요, 차트를 봅니다. 차트만 보고 매수 시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중수가 되면은요, 디램 가격을 봐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이, 이 디램 가격 현물 동향을 보면서 이제 이쪽을 공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고수가 됐어요. 고수가 되면은요, 차트를 보고, 디램 가격도 보고, 그리고 재고 소진을 보죠. 제가 재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빅사이클이 온다. 왜? 재고가 줄어드니까. 재고가 줄면은 디램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차트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이렇게 반도체 투자법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목요일 정도 단기 고점 신호가 막 나왔었는데 이제 마이크론 정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디램 가격 내용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인 겁니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는요, 디램 이런 거는 정전이 되면은요, 그 복구하는 되게 오래 걸리죠.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라인이 서버리면 손해가 엄청나죠. 그거를 생산을 못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보유자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내년까지 좀 끌고 가시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때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따라가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단기적으로 이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계속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어제 음봉이 좀 나왔는데 좀 거래량도 많이 증가를 했죠. 누군가는 좀 파는 거죠, 이 윗꼬리가. 그리고 좀 이슈에 의해서 강하게 한 번 더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역시 보유자는 보유를 하셔도 신규로 지금은 이제 좀 따라 들어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노리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소진이 좀 되고 내년에 이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은 대형 회사들의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투자가 진행이 되면 반도체, IT 소부장 애들은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소부장 쪽에도 포기하지 말고 모아 가시는 부분은 모아 가시고 끌고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여기 환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환율을 보시면은 급락을 했어요, 금요일에.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 환율 부분이 역시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말씀 드리고요. 이제 좀 특징주 좀 볼게요. 이제 목요일에 좀 특징이 나왔는데 현대차, LG전자가 특징이 나왔고요. LG이노텍은 어저께 특징주로 좀 봤는데요. LG전자 먼저 볼게요. LG전자도 요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거 추세 넘어갈 때 영상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준 양봉이 되는 거죠. 이날 거래량이 늘면서 추세를 돌파를 했으니까요. 기준 양봉이 이 자리죠. 얘가 이탈을 하면은 이거는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 이 기준 양봉을 깨지 않죠.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바닥이 이게 다중바닥 패턴이죠. 여기를 계속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돌파. 그럼 이제 LG전자도 10만원을 좀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중바닥 형태의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수급이 외국인 기관 쪽으로 좀 풀리면서 요런 모양이거든요.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적도 올해는 최대 실적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 전장 쪽과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흐름도 이런 형태 좀 나왔다는 것 특징주로 좀 봤고요. LG이노텍의 추세를 보면은 삼성전기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 움직이는 게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다가 금요일에 갭으로 넘어갔죠. 여기 갭으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요일에 뭐 이렇게 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추세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맞으면은 여기를 저항을 인식을 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오전에 장이 열렸는데 이제 갭으로 넘어갔어요. 갭으로 넘어가면서 막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을 몇 시간 만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세가 계속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도 좀 매수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징주로 LG이노텍 이런 흐름이 나왔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올해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잘 되고 LG이노텍도 전장 쪽에 같이 이렇게 가고 있죠. LG전자랑 LG그룹 자체가 좀 전장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요. 실적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 6천억 정도 좀 예상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도 좀 받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이게 이렇게
못 넘어가고 있었죠, 추세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음봉이 떨어져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면 음봉이 떨어지고, 음봉이 떨어지고, 여기서도 음봉이 떨어졌는데, 장대 양봉으로 주봉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시세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LG노텍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도 제가 추세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추세를 이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날 그거 있었죠. MSCI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를 장대 양봉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준 양봉을 계속 보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여기가 기준 양봉이 된 거니까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하면은 시세를 못 주는 거예요. 여기 목요일에 시가 여기 기준 양봉을 보면서 현대차를 대응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세는 다 버리고요. 목요일에 이 기준 양봉 이게 새롭게 스타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 양봉을 보면서 현대차는 쭉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순환 매격으로 온 거죠. 이제 가격 매력이 생기면은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격 매력이 생기면은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올라오는 구간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부터 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올라오는 구간에는 분할로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전부는 아니어도요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해놓는 것을 네이버 카카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는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관점을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법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종목들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